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얇게 깔린 전시장 앞. 김옥래는 묵직한 철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양손엔 낡은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고 목에는 수건이 하나 걸려 있었죠. 누구보다 먼저 도착한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닥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대한국제문화박람회 개막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해외에서 입국한 VIP 인사들까지 행사장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나 스페인의 로셀 문화재단 총괄 대표가 방문한다고 하여 모두가 바짝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옥내는 변함없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보다 마리아라는 별칭으로 더 자주 불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그녀가 예전에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는 대학에서 뭔가 가르쳤던 사람이라며 귀띔하듯 말했죠.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려 하지 않았고 그녀 스스로도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물걸레를 짜고 조용히 행사장 구석구석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은 아직 안 닦으셨죠? 이서준 본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행사 동선을 살피며 거침없이 명령을 쏟아내고 있었죠. VIP 오기 전에 바닥에 얼룩 하나라도 있으면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옥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쾌했지만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진짜 청소하러 온 거 맞아요. 그렇게 느릿느릿해서 언제 다 하겠어요. 뒤이어 지나가던 젊은 스태프 하나가 옥내를 흘끗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조차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직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장을 바라보며 이서준 본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바닥에서 끝입니다. 특히 통역 파트는 신경 써야 합니다. 로셀 문화재단 대표는 한국어 못하십니다. 통역사 정예인원으로 섭외했으니 절대 실수 없어야 해요. 그 말에 직원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조용했던 건 옥내였습니다. 그녀는 통역이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손에 쥔 걸레를 잠시 멈추었지만 곧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전시장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행사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VIP 전용 입구와 무대, 통역 부스까지 모든 장비가 점검되었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좌우로 움직이며 바삐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옥내는 여전히 홀로 구석에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채 구부정한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날따라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신발 밑창은 다 닳아 맨바닥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무런 내색 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모든 담당자는 최종 점검 바랍니다. 옥내는 조용히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페트병 속 미지근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자신만은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시장의 불이 모두 켜지고 입장객을 맞이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직원들은 샹들리에 조명을 다시 닫고 커튼, 주름을 다듬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VIP 좌석 앞에는 이름표와 꽃이 놓였고 출입 통제선에는 경호 담당자들이 삼엄한 표정으로 배치됐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말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숨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서준 본부장은 무전기를 들고 직원들을 점검하느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진행만을 목표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태프가 실수로 진열대에 걸려 유리병을 깼을 때도 이서준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직원을 행사장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가 시작되고 안내방송도 반복되며 행사장의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긴급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부장님, 큰일입니다. 행사 통역사 쪽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분간 입원이 불가피하답니다. 이서준은 무전기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가 행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요. 뭐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VIP 입장까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그쪽에서 빠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서준의 목소리는 짜증과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그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김대리라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장님, 통역 가능하다는 사람들한테 연락은 돌려봤는데 토요일이라 다들 시간 안 되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다른 행사 투입됐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서준은 잠시 말을 잃더니 손에 쥔 무전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VIP도 회장도 사장도 이 행사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사 승진을 노렸던 그의 커리어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을 듯한 기세로 앉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작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행사장 전체의 소음을 꿰뚫 듯 선명했습니다. 이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선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자 눈을 치켜 떴습니다. 바로 마리아, 아니 김옥래 할머니였습니다. 작업복을 걸치고 아직 손엔 걸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녀가 머뭇거리는 얼굴로 이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지금 이게 VIP 앞에서 해도 되는 농담입니까? 이서준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으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조소를 담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걸레질만 해주세요. 제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옥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눈을 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옛날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스페인어를 전공했고 중남미 쪽 행사에서 통역도 몇 번 해봤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비웃는 듯한 눈길을 보냈고 몇몇은 놀라움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서준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지금 실수라도 하면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전 못 지니까 나중에 이거 제 책임이라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단지 지금은 누가 해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요.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짧은 말이 행사장 전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통역 도중 어색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아셨죠? 네. 반드시 잘하겠습니다. 정우라는 젊은 스태프가 급히 유니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거 여성 정장입니다. 마침 여분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리아에게 조용히 유니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옥래는 옷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무대 뒤편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놓았던 무대 위의 꿈을 다시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장 무대 뒤편의 분장실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지만 그 누구도 낯선 인물에게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김옥래, 이제는 마리아로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녀는 흰 셔츠와 검은 재킷으로 갈아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낡은 상처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분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장비를 손에 들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무선 송신기 부착해드리겠습니다. 등 뒤쪽에 마이크 선 연결할게요.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며 옥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장비를 부착하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진짜로 통역사 하셨어요? 진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내는 거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20살 무렵엔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동시에 식당이라고 아이 돌보면서 공부했어요. 한때는 국제회의 통역 자격증도 땄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전기를 통해 VIP 입장이 임박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각 부서 긴급 점검 바랍니다. VIP 입장까지 3분 전입니다. 무대 뒤 조명이 어둡게 꺼졌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신세계 문화박람회에 오늘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기 시작하자 고급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고객들을 위한 접대 샴페인과 와인이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입구 쪽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유롭고 단단했으며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의 무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로셀 문화재단의 총괄 대표 에밀리오 로페즈였습니다. 사회자는 준비된 멘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페즈 대표님은 전 세계 박람회에 문화 기금을 후원하며 동서양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이 특별한 연설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무대 한편에 놓인 통역 부스에는 원래 있던 전문 통역사가 사라지고 대신 김옥래가 조용히 입장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객석에서 작은 웅성임이 번졌습니다. 저 사람 청소하던 그분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통역 부스에 앉아있지?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무대 뒤까지 들릴 듯 이어졌지만 옥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송신기를 점검했고 이어폰으로 스피커 연결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오 대표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에노스 따라데스, 세뇨라스 이 세뇨레스, 이스우 오노올 빠라 미 에스탈 아꾸히 호이. 그 말과 동시에 옥내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통역부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 회장, 사장,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까지 모두 눈을 돌려 통역 부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울림이었죠. 행사가 진행될수록 옥내는 더욱 안정된 톤으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에밀리오 대표의 말 하나하나를 정확히 받아 적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한국어로 전했습니다. 그 사이 이서준은 입술을 깨문 채 통역 부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이 여인이 지금 행사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에밀리오 대표가 말하던 도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통역 부스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잠시 멈추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르돈, 에스 우스테드, 마리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통역 마이크를 잡은 옥내는 처음으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혼란과 확신이 동시에 섞여 있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가도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뇨우르 소이요. 그러자 에밀리오는 무대 위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입가엔 떨리는 미소가 번졌고 객석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뇨라스 이 세뇨레스, 안티데 꼰티뉴아르. 여러분, 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제가 꼭 인사드려야 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말할 다음 문장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에밀리오 로페즈 대표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통역 부스를 바라보다가 다시 관중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조용했지만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곤한 얼굴로도 항상 미소를 지으셨고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통역 부스 안 김옥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곳에서 오래도록 쓰지 않았던 낯설고도 익숙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가 부재하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냥 일하러 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책을 읽어주셨으며 무서운 밤엔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조용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VIP 연설 도중 갑자기 쏟아진 개인적인 고백에 사람들은 다소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중간에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이 그 어떤 형식보다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어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그분은 제 앞을 가로막고 끝까지 맞섰습니다. 그분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김옥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상처는 단지 육체적인 아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별의 인사조차 하지 못한 미련,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까 두려워 뒤돌아섰던 순간들, 모두 가슴에 묻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무대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네이클로버 모양의 작은 도자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엔 단순한 장난감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좌표이자 지켜야 할 소중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통역을 멈춘 김옥래는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언제부턴가 땀이 맺혔고 목은 떨려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도자기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형, 그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을 떠나기 전날 밤 아이의 머리맡에 놓고 떠났던 그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누군가는 그 기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리오의 시선이 천천히 통역 붓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Do you remember me, 마리아? 그 한마디는 행사장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멈춘 채 그 작은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중심에 선 김옥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전 그 미국의 부엌 작은 손이 자신을 잡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에밀리오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Even now, I want to say thank you. I'm still grateful. 그라시아스 마드레. 그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행사장의 수백 명 청중들 중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자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과 사장도 침묵 속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김옥래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이름이 잊힌 지 오래였던 그 이름 마리아가 모두의 입으로 다시 불리운 순간이었습니다. 기립박수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옥래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깊고 조용한 눈물만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수십 년을 걸어온 자신의 삶이 이토록 많은 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동시에 위로받는 이질적인 순간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의 에밀리오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마치 아득한 시간을 건너온 어린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준 본부장은 행사장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 여인이 전 세계 VIP 앞에서 인생의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 권영만이 조용히 이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부장, 저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까? 이서준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갑자기 통역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그때는 도저히. 회장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행사 덕분에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누구 덕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이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질투와 당혹감, 그리고 후회의 기운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갈망하던 성공이 누군가의 인생과 진심 앞에서 얼마나 왜소하게 느껴지는지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이나 협력 기업의 후원 같은 형식적인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금 전 무대 위에서 있었던 한 노인의 인생과 그녀가 품고 있던 진실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끝나고 사회자가 무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한 사람의 용기와 진심으로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옥래 또는 마리아 선생님이십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박수가 터졌고 이번엔 옥래도 조용히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조심스레 한 인물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든 청년이었습니다. 저 선생님,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 미국에서 선생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담당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다시 만날 일이 있으면 꼭 드리라고 하셨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과 그녀가 떠난 이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의 낡은 사진엔 어린 에밀리오와 그녀가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손으로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이 사진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을 나오려는 순간 한 여성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맞죠? 진짜 엄마죠. 그녀는 옥래의 딸 이미정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울음 자국이 선명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SNS와 뉴스 기사로 행사장 소식을 접한 그녀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믿기 어려운 감정으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옥래는 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마주한 그 얼굴, 차갑게 자신을 외면하고 도움을 구하던 전화를 끊었던 그 아이. 그러나 지금 누구보다도 약한 얼굴로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바보 같았어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창피하단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무대에서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는 걸 보고 나 정말 미쳤었구나 싶었어요. 옥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도는 어릴 적 늘 손잡고 걷던 그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순 없지만 이제 알았으면 그걸로 됐어. 늦어도 괜찮아. 지금 이렇게 내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난 고마워. 모녀는 조용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지나간 오해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순 없을지 모르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설명 없이도 충분히 전해지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에밀리오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김옥래의 삶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행사장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들이 텅 빈 채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는 가운데 직원들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누군가의 표정에는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옥래는 무대 옆에 가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의 모든 시선을 받던 무대 위에서 내려와 다시 익숙한 구석진 공간에 앉은 지금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서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여전히 매무새가 반듯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게 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옥내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이죠. 다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부장님,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준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회장 권영만과 사장 정재현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옥내에게 다가와 진심이 담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뜻깊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말에 이어 사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박람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고는 이서준을 향해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박 부장, 오늘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자리였지요. 우리가 평가해온 기준이 얼마나 좁고 얕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했던 당신의 태도에 실망도 큽니다. 이서준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무전기로 그리고 행사장 곳곳에서 그가 얼마나 거만하고 고압적으로 행동해 왔는지를 이제야 자신이 똑똑히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정재현 사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동안 휴직하시죠. 그동안 자기 반성과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진 얘기는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본부장에서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은 사람이 되었고 그 상처는 오늘 자신이 누군가에게 퍼부었던 그 모든 말들의 무게만큼 아팠습니다. 반면 옥내에게는 새로운 제안이 주어졌습니다. 회장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정식으로 저희 글로벌 홍보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 문화 교류 행사나 고위급 미팅에서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놀란 것은 오히려 옥내였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전 이제 늙었고 몸도 성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허리가 욱신거릴 때가 많답니다.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 무대에 올라설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자리도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심은 그 어떤 경력보다 값집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들어온 민지와 정우가 환한 얼굴로 옥내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정말 멋지셨어요. 저희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민지는 감격에 찬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 계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네요. 그녀는 그들의 손을 조용히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관계를 쌓아가는 존재니까요. 그걸 알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 방 안의 사람들만큼은 다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또 한 사람이 멀찍이 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밀리오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눈을 맞추고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고 그녀도 같은 손짓으로 답했습니다. 수십 년을 돌아 다시 마주한 인연, 이제 그 모든 것은 복수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람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하던 조명은 꺼지고 무대 장치도 하나둘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세상이 뒤집힌 하루를 보낸 김옥래는 관계자 대기실의 조용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남은 송신기의 자국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옥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익은 얼굴,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 그녀의 외동딸, 이미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느다랗고 조심스러웠지만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옥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외면당했던 순간, 단절된 관계, 그리고 홀로 견뎌야 했던 세월의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옥래는 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솔직히 한동안 많이 서운했어. 전화해도 안 받고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도 연락 한 통 없고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려 했지. 내가 그만큼 부족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살아왔단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는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오늘 행사에서 엄마가 무대에 서는 걸 봤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알던 엄마는 조용히 집에만 계시던 분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늘 행사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주셨어요. 엄마랑 어떤 꼬마랑 찍은 사진이래요.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그걸 보니까 괜히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옥래는 그 사진을 받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활짝 웃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어릴 적 에밀리오가 자신에게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기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옥래는 조용히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왜 이제 왔니? 그 질문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물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교수님, 의사, 변호사셨는데 엄마는 시장에서 국거리 들고 다니는 모습만 생각났어요. 그게 창피했어요. 어릴 땐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내가 오늘 엄마가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부끄러워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옥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후회와 용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말하지만
나는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단다. 비록 말은 잘 못해도 늘 가슴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내가 뭘 어떻게 살았든 간에 너는 나의 딸이니까. 엄마. 미정은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참회였고 회복이었으며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없는 시간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어긋났던 감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행사 뒷정리가 한창이었고 누군가 바닥을 닦고 조명을 내리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실 안 그 작은 공간에서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하철 안 옥내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고 미정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귀갓길이 두 사람에겐 아주 길고 긴 이별 후의 처음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람회장의 화려했던 흔적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건 행사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곳에 서 있었던 김옥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이제 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 본사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은 옥래는 몇 번의 고사 끝에 결국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수락했습니다. 대신 보여주기식 자문직은 하지 않겠다고요. 정말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만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스쿨이라는 이름의 무료 통역 워크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지하문화센터의 작은 강의실에서 몇 명이 모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SNS에 그녀의 강의 영상이 퍼지고 에밀리오가 직접 그 워크숍에 후원을 약속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 통역을 돕고 싶다는 대학생들까지 그녀의 수업은 금세 신청이 마감되는 인기 강의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옥래는 늘 이런 말로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지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리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 중엔 오래전 그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민지와 정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앞줄에 앉아 필기를 하며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습니다. 민지는 나중에 통역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정우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 통역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익숙한 인물이 수업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바로 딸 이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고 끝나고 나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통역 조금 배워보면 안 될까요? 늦었지만 이제 엄마가 어떤 분인지 나도 좀 따라가 보고 싶어요. 옥래는 놀란 듯 잠시 눈을 마주보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센터 옥상에 올라 작은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만의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꿈꾸었던 일이 이제야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제는 늦은 게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이 말해주는 것 같구나. 뒤편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오였습니다. 그는 출장을 마치고 곧장 한국으로 날아왔고 오늘에서야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익숙한 미소로 옥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통역 없이 대화하죠.
이젠 제가 한국어도 좀 배웠으니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의 서툰 한국어는 어눌했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옥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옥상 난간에 기대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가 선생님의 통역이 되어 드릴게요. 세상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선생님의 언어로 전해드리는 그 역할,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 혼자 말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그날 그녀는 그렇게 잊고 있던 꿈과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그녀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늦지 않은 꿈을 꿔보시길 바랍니다.